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선거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결과에 따라 미국 국내외 정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투표가 마무리가 되기까지 한 서너 시간, 길게 보면 5시간 정도가 네. 남았는데요. CNN에서 출구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투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5%가 나왔고요. 지지한다라는 응답은 44% 정도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 올바른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답변이 56%, 또 반대 답변이 41%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투표랑 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출구조사 결과는 저희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여론조사 기간에 실시된 어떤 투표 의향도 어느 정도 적중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사실 어떤 정책 이슈보다는 트럼프 지지 그리고 반 트럼프 여기로 이제 가장 집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연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어떤 언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도 극단을 추구하는 이민이나 이런 부분을 쓰는 것처럼 극단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여론이 이제 완전히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쟁점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 선거 캠페인을 펼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제 선거 결과에도 보일 것 같은데요. 그 결과 가장 잘 보는 것이 이제 연방 하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이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제 출구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지켜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정도가 되면 전체 윤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좀 출구조사 결과가 저희가 한 곳만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여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있다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 캠페인 동안에 계속 알려져 온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선거 직전에는 한 46%, 70%까지 나왔는데 출구조사 결과는 한 44%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게 보다 유리한 그런 선거 판세가 깔렸습니다. 즉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공화당 의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도전자들이 어떤 절호의 찬스를 맞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간 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즉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들의 불만을 많이 가진 여성이라든지 젊은층 이러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러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성이나 젊은층이 투표를 하러 많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이 58%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이게 가장 크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선거 캠페인에서의 흥행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투표에 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은 58%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2016년 대선의 투표율에 맞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전통적으로 대선이 있는 연도하고 대선이 없는 중간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의 15%, 20% 차이가 났거든요. 중간선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2014년 중간선거가 35, 6%밖에 안 나왔었어요. 투표율이. 그런데 이번에 58%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투표열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 중심에 트럼프 팩터, 즉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거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진 선거 이슈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건강보험인데 미국이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유니버설 보편적인 복지 건강보험 체제를 못 가진 유일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불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예. 이제 그 모든 국민이 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아직은 그게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공화당이 계속 그 상황을 장악한다면 오바마 케어, 즉 어떤 병증이 있는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즉 프리 이그지스팅 컨디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증 있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실생활에 관련된 이슈를 치고 들어와서 많이 호응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제 상황 그리고 이민 문제 이런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아직 뭐 투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 같은 경우도 사실 예상에 좀 불과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라고 봤을 때 젊은 층이나 또 여성층의 투표율이 높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지난 대선에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알다시피 이 샤이 보수, 샤이 트럼프층에 대한 결집 여부도 사실 아직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층, 여성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에서 투표장에 나오면 전통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젊은 층과 여성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가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대선에서 젊은 층, 사실 중간 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은 20%가 안 돼 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 중간 선거에서 투표율기가 높아지면서 젊은 층에,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투표율기가 뭐 3배 이상 높아졌다. 사전 투표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한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6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이 좋은 결과인데 이제 그 반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샤이 트럼프, 즉 보수적인, 그러니까 그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사는 백인들,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지만 조용히 투표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화당 후보를 찍는 그러한 네. 백인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권자들의 힘이 2016년 대선에서 큰 힘을 발휘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투표 결과로는 젊은층과 여성의 어떤 사전 투표가 증가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그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 표도 그 많이들 그런 분들도 투표장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박빙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예. 있는데 이렇게 선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후의 얘기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뉴스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번 중간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하고 2020년 대선 구도를 가늠하게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간 선거가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 중반에 중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의 성격이 어떤 그 현 정권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미국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가 얼마나 잘 국정을 운영해 왔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 중간 평가의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예. 남은 2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할 수 없느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2년 후에 있을 2020년 대선의 어떤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해가지고 어떤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한다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동력을 잃을 확률이 네. 많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속당인 공화당, 여당이 이번 그 중간 선거에 선전한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찬성을 해주는,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그러한 목소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수성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신의 정책 의제를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만약에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 공화당의 상하원 수성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 재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도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북미 고위급 회담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북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간 선거하고 대북 정책하고 연관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국내 정책이 주요 의제였기 때문에 네. 대북 정책이 중간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받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중간 선거가 끝나고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다면 이 그 중간 선거가 끝나고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은 사실 결과에 의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하루 이틀 후에 열리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촉구하고 준비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북 정책, 북미 회담은 이제 중간 선거와는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북한과의 북미 협상의 진전 여부를 가지고 이제 준비가 돼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은 아니더라도요. 향후 열릴 북미 협상에 있어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수성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다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관여 대북 정책이 앞으로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물론 하원을 민주당이 탈환하더라도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대화 분위기를 강조했던 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그 최대 대화 정책, 관여 정책에 대해서 크게 제동을 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선거 얘기로 좀 돌아와서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동부주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서부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윤곽이 좀 드러나려면 언제쯤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 한 오후 한두 시 정도가 되면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제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주까지 서부시까지 본다면 한 오후 1시 정도면 이제 그 1시에 투표가 끝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가 딱 끝나면 이제 그 모든 주요 방송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선거가 끝나는 투표가 끝나는 주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알래스카는 좀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다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